안녕하세요. 볼만차 기자들입니다. 6경기에서 24골이나 터졌더라고요. 거기다 4골. 그러니까요. 네. 네, 무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경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꿀잼 매치로 가득했던 21라운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8일 열린 제주와 성남전. 제주가 3대2로 이겼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선 유독 다득점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제주 성남전이었는데요. 맞아요. 제주는 김천 원정 0대4 참패 이후 남길 감독이 이제 변화를 주창했다고 들었는데 라인업은 복붙에 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남길 감독이 생각보다 그런 쪽으로 변화에는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좀 변화를 줄 줄 알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는데 일단 제주가 뭐 밖에서 봤을 때는 스코어 뎁스가 굉장히 좀 깊은 팀이라고 좀 알려졌지만 사실 주전과 비주전 실력 차가 꽤 큽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남길 감독이 여기서 주전급을 뺐을 때 어떤 라커룸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남은 모처럼 3백을 꺼내들었습니다. 상대가 원톱을 쓰는 팀이란 점을 의식한 어떤 변화로 보여지고 권한규가 5월 21일 서울전 이후 대략 50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제주의 주전급 자원들이 제 역할을 해준 덕에 제주가 5경기 만에 승리를 했는데요. 전반 28분 제루소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프리뷰 꼼꼼히 보신 분들은 제가 제루소 키플레이어로 뽑으면서 얘기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제루소가 성남 상대로 최근 3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득점이 모두 전반 초중반에 집중됐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득점 장면을 보면 결국은 제르소에게 거리두기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근데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권한규가 거리두기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도 그 앞에는 권한규가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성남으로서 좀 아쉬운 대목으로 보이는데 전반은 일단 제주의 한 골 리드로 끝나는데 후반 11분 밀로스가 세트피스에서 헤더로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 다음 성남이 몰아치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동준이 안정적으로 잘 버텨줍니다. 이날만 5개의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축구가 진짜 참 흐름의 스포츠라고 느껴지는 게 이때만 해도 성남이 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역전골로 이어가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제주가 슬금슬금 기세를 올려서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제루소만 거리두기 하면 안 된다. 이창민에게도 이제 거리두기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빵 중거리 슛으로 보여줍니다. 낮게 깔아서 구석으로 차는 거는 이창민보다 잘 차는 선수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4분 뒤에 제루소가 세게를 박습니다. KOM으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루소 지난해 K리그 입성해서 처음으로 기록한 멀티골이더라고요. 그랬나? 네, 거의 한 골씩만 넣다가 여기에 또 4개의 슛으로 3개의 유효슛을 기록하고 키패스 3개까지 이날 차이를 만든 건 제루소였습니다. 제주 라커룸 영상에서 선수들에게 저녁밥을 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제주 직원분들이나 팬분들이 혹시 제루소가 쐈는지 제보해 주시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남은 밀로스가 추가 시간 다시 한번 헤더로 골을 넣었는데 추격을 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성남은 3연패 7경기 연속 무승 생존 확률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강원 김천전입니다. 강원이 3대2로 이겼습니다. 강원 상승세 무섭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승점 9점을 챙겼습니다. 단숨에 8위 자리에 올라섰고요. 강원은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3-4-3 베스트 라인업의 최전방 한 자리 지난 울산전에 데뷔골을 넣은 발샤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좀 줬고요. 김천은 10경기 무승의 사슬을 끊었던 제주전과 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섰습니다. 지난 프리뷰에서 강원이 올 시즌 홈에서 전반 선제 득점을 계속했다고 했는데 이날도 그랬습니다. 전반 16분이죠. 김대원의 패스를 받은 양현준이 멋진 접기에 이은 침착한 마무리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7분 뒤 강원의 장점인 빠른 역습 돋보였는데요. 김대원이 왼쪽에서 멋진 크로스를 올려주자 발샤가 뛰어들며 마무리. 2경기 연속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강원 최근 상승세 핵심은 역시 측면이죠. 김대원, 양현준 등 측면 공격수의 폭발력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뒤에 위치한 윙백 정승용, 김진호의 활약도 못지가 않습니다. 공수에 걸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측면에 확실한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 김진호 선수 이날 데뷔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날의 KO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반 1분이었죠. 환상적인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의 멋진 돌파에 이은 골이었는데 이 골이 결승골이 됩니다. 김진호 올해 입단한 신인인데 강지훈 선수의 부상을 틈타서 지금 얻은 기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고요. 강원의 선수 변화 폭이 적지만 22세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20분이나 30분 만에 선수를 교체해서 사실상 교체 카드를 3장 쓰는 다른 팀과 달리
진짜 5장의 교체 카드를 쓰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진호는 정말 복덩이인 것 같습니다. 네. 강원이 쉽게 갈 수 있었던 양상은 후반 꼬이기 시작하는데 3대 0을 앞서다 2골을 허용한 지난 제주전의 양상이 약간 떠오르는 흐름이었거든요. 전반 골대를 맞추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던 김천이 조규성의 헤더골로 추격을 시작한 데 이어서 후반 40분 박상혁이 리바운드 볼을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강원을 바짝 쫓아갔습니다. 강원은 최근 4경기에서 10골을 넣은 폭발적인 공격력이 약간 가려져 있지만 수비는 확실히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3백의 전문 센터백이 지금 김영빈 선수 혼자. 네. 그나마도 김영빈 선수는 커맨더형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부딪히는 선수죠.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3백의 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강원이 김천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면서 승리를 챙겼고요. 연승을 노렸던 김천은 공격은 괜찮았지만 수비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시즌 9패째를 당했습니다. 원정부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1승 4무 6패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네,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9일 전북 인천전인데요.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김동원의 그날 그리고 그리고 구스타보는 다른 의미의 그날이었습니다. 네. 전북 이날 수비 핵심은 홍정호, 류재문 대신에 윤영선, 맹성홍이 들어가고요. 음주운전이 적발된 쿠니모토가 빠지면서 다소 변화의 폭이 좀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고사 이적 후에 좀 다양한 공격 카드를 실험 중인 인천은 아길라르 제로톱에 송시우 첫 선발이라는 변화를 줬습니다. 영입된 에르난데스가 바로 벤치에 앉은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경기는 전북의 양상이었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게 어디냐? 전북의 바로 왼쪽. 특히 김진수였습니다. 김선식 감독 입장에서 1년 연장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을 정도로 김진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전반 20분이었죠. 환상적인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30분에는 두 번째 골에 기점이 됐습니다. 크로스 올렸고 구스타보가 떨군 곳을 바로우가 머리로 밀어 넣었죠. 살아난 바로우와 김진수가 왼쪽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이후에도 전북은 계속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데 흔히 축구에서 2대0 가장 위험하다고 하고 뭐 이날 경기 김상식 감독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골을 넣었다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거였는데 이날 KUM이죠. 골키퍼인 김동원이 아주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네. 김동원이 구스타보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반 42분이었죠. 구스타보의 헤더와 이어지는 슈팅 막았고 여기서부터 좀 쎄하더라고요. 후반 15분에는 구스타보의 페널티킥까지 막습니다. 잘 찬 볼이었는데 더 잘 막았어요. 그죠? 후반 16분 헤더, 33분 헤더 모조리 막아내면서 구스타보와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고 네. 구스타보가 33번 슈팅까지 막힌 이유로 이러면서 하늘에 이제 원망하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 모습이 아마 이날 구스타보의 마음을 잘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동원의 선방으로 버티던 인천은 후반 28분 김보섭의 득점으로 추격을 시작하고요. 김보 선수 득점 빼고 다 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득점까지 터졌네요. 맞아요. 네. 34분이죠. 김성민 선수가 아크 정면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데뷔골을 폭발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네. 양팀 막판 찬스를 주고받았지만 2대2로 경기를 마쳤어요. 무승부였지만 아무래도 인천이 이긴 듯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고요. 칭찬에 인색한 조성환 감독도 선수들에게 엄지를 치켜 올릴 정도로 인천의 투혼이 돋보였습니다. 무고사 이탈 후 이 두 경기에서 득점하지 못했던 인천은 오랜 골침묵을 깨는 데 성공을 했고요. 데뷔전을 치른 에르난데스의 플레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도 인천의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은 이날 진짜 지독히도 골운이 따르지 않았는데 이날 무려 20개의 슈팅, 뭐 13개 슈팅 날렸거든요. 그러면서 다 잡았던 승리를 놓쳤는데 9연승 중인 원정과 달리 단 2승밖에 없는 홈 부진이 징크스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굉장히 좀 찝찝할 것 같습니다. 경기 후에 뭐 관중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들렸고요. 네. 아마 전북 입장에서는 좀 잃은 게 많은 뭐 쿠니모토의 음주운전에 이어 그렇죠. 잃은 게 많은 무승부까지. 무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는 대구 울산전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대구는 지난 라운드 대비 세 자리를 바꿨습니다. 공격수 제카, 오른쪽 윙백 황재원이 선발로 돌아왔고요. 안용우가 부상당한 세징야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울산 변화폭이 더 컸습니다. 5자리에 바꿨는데요. 레오나르도, 박고, 최기훈, 김태환, 김기희가 새롭게 선발 출전했습니다. 22세 자원을 2명 기용해서 충분한 숫자의 교체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보관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은 득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전반 중반 엄원상과 아마노 투입한 뒤로는 울산의 공격이 조금 더 날카로운 맛을 좀 보였지만 전반 점유율 65대 35로 주도하고도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태환이 전반 20분쯤 충돌 이후에 다리 부상을 좀 당했습니다.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하고 39분 땅을 치면서 이명재와 교체가 됐습니다. 김태환이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도중에 교체된 건 올 시즌 한 번도 없었고 지난해 10월 24일 성남전 이후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낯설다는 느낌을 좀 남겼던 거고 울산은 후반에 이청용, 신영민을 투입하고 이제 모든 교체 카드를 다 쓴 이후에 기다리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27분 레오나르도가 골 에어리어 부근으로 높이 뜬 공을 등 딱 후에 오른발 슛으로 득점을 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골이자 9호 골. 지난 강원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후반 30분에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답답한 흐름을 깰 수 있는 수준급 골잡이라는 점을 증명을 했고요. 득점 상황에선 김진혁의 덤비는 수비 어떤 대처가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울산은 강원전 돌아보면 선제골 넣고 9분 만에 동점골을 맞고 그 이후에 엄원상 결승골로 힘겹게 승리했거든요. 이날은 선제골 넣고 15분 만에 동점골을 내줬고 결승골은 없었습니다. 이근호가 서령우에게 얻어낸 페널티를 제카가 깡충 PK로 조르지뉴 골을 넣었습니다. 세징야와 페냐가 영상으로 찍은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울산 입장에선 강원전과 달랐던 점은 뭐 이제 비겼다는 건데 울산은 A매치 휴식기 이후에 6경기에서 패승무를 2번 반복했습니다. 6경기에서 2승, 승점 8점입니다. 최근 5경기 연속 전반 득점은 없고요. 후반 25분 이전에 넣은 골도 없습니다. 골이 점점 좀 늦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울산이 선제골 넣은 경기에서 7승 2무입니다. 이날 포함해서 좋습니다. 하지만 전반 득점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승점을 더 따는 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구는 12경기 연속 무패, 구단 자체 신기록입니다. 4연무는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 구단 자체 최다 연속 무승부인데요. 무승부가 많다는 건 분명 상위권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만 돌아보면 포항전, 김천전, 울산전 이렇게 3경기에서 선제 실점 후에 막바지 득점을 통해서 승점을 따냈습니다. 뭔가 그 따라붙는 힘, 끈기가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KOM은 대구 제카로 하겠습니다.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지고 페냐가 입단식만 한 경기에서 묵직한 무게감을 보였는데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슈팅 4개, 드리블 성공 3개, 지상 경합 성공 11개, 공중볼 경합 성공 5개, 시종일관 울산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11로 가보겠습니다. 수협 서울전입니다. 4대3으로 수협이 이겼습니다. 3대1을 흔히 펠레 스코어라고 하잖아요. 네. 4대3은 이제 수협 스코어가 아닐까. 펠레한테 허락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손FC 시즌 3번째 4대3 경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긋지긋한 서울 징크스 털었습니다. 손FC가 창단 후 서울을 만나서 1무 실패,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는데 이날 마침내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김도현 감독 개인으로도 전구단 상대 승리에 성공했고요. 경기가 워낙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된 만큼 스코어를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을 보면 손FC는 박주호가 마침내 부상에서 돌아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게 눈에 띄었고요. 이승우, 김승준, 니실라 등이 벤치에 있었습니다. 서울은 기성용, 팔로세비치, 박동진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했고요. 부상에서 돌아온 나상호가 뭐 경기장 안익수 감독 얘기 들었더니 굉장히 의지가 있었다고 5분이라도 뛰고 싶다. 네, 교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서울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강성진의 크로스를 박동진이 헤더로 밀어 넣었고요. 캐스파크에 오줌을 뿌렸죠. 네. 이후 양상은 수협이 주도하고 서울이 반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협은 득점은 나지 않았지만 기회를 제법 만들었고 서울은 강성진이 오른쪽에서 보여준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후반 또 이런 시간에 서울이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4분이었죠. 교체 투입된 김신진이 멋진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수협 입장에서는 꼬인다 싶었던 이 경기 매듭을 풀기 시작한 건 누구냐? 이승우였습니다. 후반 7분 코너킥 상황에서 박주호의 헤더 패스를 받아 오프사이드를 무너뜨린 후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이승우 이날 굉장히 빛났는데요. 지난 2경기에서 다소 부진했었는데 이날 이를 악물고 뛰는 모습이었어요. 뭐 서울을 꼭 이기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의지 보였고요. 특히 기성용과 여러 차례 충돌하는 장면에서 어느 정도의 의지인지 잘 보여줬고 특유의 댄스 세레머니 대신 공을 들고 센터 서클까지 뛰어가는 모습이 이날 이승우의 마음가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은 덜 더웠던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 김덕인 감독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협 전체를 좀 깨웠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의 득점 후 기세가 오른 수협은 25분이죠. 정지영의 크로스를 받은 라스가 13경기 만에 득점포에 성공했고요. 3분 뒤에는 황현수의 실책을 가로채 김승준이 침착한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드라마였거든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 원래. 경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 46분 교체 투입된 이한범이 팔로 세비치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립니다. 기사를 막 만겼어요. 무승부. 하지만 수원FC 48분 니실라의 프리킥을 박윤호가 머리로 돌려놓고 그러면서 정재영 선수의 마무리로 역대급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정지용이 이런 골 잘 넣어요. 진짜로 극장골, 극장골 전문가예요. 네. 수원FC는 6경기 5승 1무라는 엄청난 상승세를 달리면서 6위에 안착을 했고요. 반면 서울은 5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비 실책으로 실점이 나온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스마르가 빠진 이후에 계속해서 맞아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도 오프사이드 트랩이 한 번도 가동되지 않는 조금 아마추어틱한 이런 수비력과 집중력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이날은 안익수 감독이 교체술도 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체력 안배도 좋았지만 김신진, 조영욱이 들어오고 나서 밸런스가 깨지는 현상이 좀 나왔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적 시장에서는 최정방과 중원을 좀 보강을 했는데 가장 시급한 포지션은 어쩌면 센터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포항 수원전. 포항이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제 중딩 조카가 포항 팬이라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포항 사람이에요? 경주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포항 팬이네. 네, 어제 경기 끝나고 톡을 보냈더라고요. 보는데 힘들어 뒤질 뻔. 느낌 뭐죠? 점점점. 네, 그 말대로였습니다. 승패는 갈렸지만 포항이 정말 어렵게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라인업부터 보겠습니다.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성남전 끝나고 말한 대로 로테이션 없이 베스트가 총 투입됐습니다. 김승대가 선봉에 서고 이승모가 중원에서 신진호 파트너로 나섰습니다. 수원은 양풀백, 이기재, 장호익이 선발로 복귀했고요. 수미 자리에 한석종이 나선 것이 변화입니다. 포메이션은 포항과 비슷한 4-2-3-1로 맞췄습니다. 안병준은 이날도 벤치에서 출발했고요. 포항 벤치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요새 가장 폼이 좋았던 허용준 선수가 목에 담이 와서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기동 감독은 프로 정신을 좀 얘기하면서 조금 아쉬워했습니다. 포항이 전반 19분 신진호의 골로 앞서갑니다. 임상엽이 드리블 돌파로 장호익을 뚫어냈는데 장호익이 잡아채면서 프리킥을 얻었죠. 뒤에 영상 보시면 나오지만 저 대각선 프리킥 위험합니다. 신진호 정도로 킥이 날카로운 선수가 골대와 골 에어리어 그 애매한 공간으로 감차를 넣을 경우에 뭐 포항 선수가 됐든 수원 선수가 됐든 이마에 살짝 스쳐도 들어가고 아니면 그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번엔 후자였습니다. 김건희의 다리를 살짝 스쳐서 골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후 수원이 의욕을 갖고 두드리지만 역습 상황에서 김건희의 슛이 강현무에 막히고 결국 전반은 포항이 앞선 채 끝납니다. 수원 이병근 감독 경기 내내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고 안색도 좋지 않아 보였는데 하프타임에만 무려 4자리를 바꿉니다. 김건희 뺍니다. 한석정도 빼고요. 마나부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1선과 3선 모두 변화를 주고 후반에도 류승우, 오영규가 기회를 잡긴 하지만 골문을 열지 못했고요. 오히려 추가 실점 위기를 맞는데 양영모가 미친 선방으로 모조리 쳐냅니다. 총 7개의 선방. 조카가 똥줄 탄 이유가 아마도 양영모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KOM은 신진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4월 초 수협전 이후 시즌 2억 골을 넣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넘어갈라 치면 과감한 중거리로 상대를 위협했고요. 94%의 패스 성공률, 전진 패스 성공 횟수만 46개, 볼 획득 11개, 이렇게 경기장 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시즌 초반에 경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 초 누적 경고로 서울전에 결정하긴 했는데 초반 7경기에서 경고 6장 받은 선수가 최근 10경기 연속 경고가 없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그렇다고 발을 빼거나 소극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누구보다 터프한 플레이 펼치는데 카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걸 느껴졌고요. 참고로 포항은 올 시즌 신진호가 출전한 17경기에서 승률 53%를 기록 중인데 결장한 경기에서 승률이 25%, 절반 이상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진호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수원은 8경기 연속 무승입니다. 감독 교체 효과가 이제는 시들었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고요. 최근 4경기에서 한 골에 그친 빈공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자, 저희가 21라운드 6경기 돌아봤습니다. K리그1은 토트넘과의 경기로 네. 모처럼 주중 경기 없이 넘어갑니다. 저희는 주말 22라운드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